병원은 이제 우리 거다. 네, 이제 우리 거예요. 이야기 듣기 전에 제발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남편이 병원 이야기를 꺼낸 건 정말 아무 일도 없던 날이었다. 저녁을 먹다 말고 별 생각 없이 말을 꺼내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는 자기가 앞에 나설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의사인 자신이 병원의 얼굴이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냐는 말이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이 준비된 말이라는 건 금방 느껴졌다. 그동안 병원 일에 대해서는 늘 한 발 물러서 있던 사람이었다. 행정이니 계약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내가 잘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라며 선을 그었다. 그래서 그 말은 반가움보다 낯설게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틈을 시어머니가 채웠다. 병원은 결국 아들이 맞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다. 의사가 주인으로 나서야 병원도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이 덧붙여졌지만 그 말 속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동안 병원을 굴려온 시간이 통째로 빠진 문장이었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정적이었다. 의견을 묻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말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남편은 내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이미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동안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누가 앞에 서느냐는 것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병원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병원을 가져가는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걸. 그날 이후로 이 집에서 병원은 더 이상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말투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병원 얘기만 나오면 한 발 물러서던 사람이었다. 행정은 내가 잘하니까 내가 맡아라는 말이 늘 먼저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의 일정에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직원들 앞에서도 병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시어머니의 태도도 눈에 띄게 변했다. 전에는 병원 일은 며느리 몫이라며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병원은 가족 자산이라고 말했다. 의사 아들이 있는데 왜 밖에 세워두느냐는 말도 나왔다. 그 말에는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었다. 당연하다는 얼굴뿐이었다. 나는 그 변화가 갑작스럽지 않다는 걸 느꼈다. 이미 마음속에서 몇 번은 정리된 말들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아버지 이름이 사라지고 병원이 숫자로 정리되는 순간부터였을지도 몰랐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존중받고 있다고 믿었던 시간은 그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순간 이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병원에 상주하기 시작했다. 출근 시간도 일정해졌고 직원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지시를 내렸다. 예전에는 내가 하던 말들이었다. 오래 일한 스태프들의 이름이 하나씩 그의 입에서 나왔다. 분위기가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였다. 병원 이미지를 새로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은 곧 정리하겠다는 뜻이었다. 아버지 때부터 함께하던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력이나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필요 없다는 기준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정리를 더 빠르게 밀어붙였다. 며느리 쪽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상담 창구를 맡던 직원, 외부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 행정적으로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까지 하나씩 목록처럼 불려 나왔다. 병원 일보다 관계부터 잘라내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다.
누구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설명도 상의도 없었다. 이미 결정은 끝난 뒤였다.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얼굴, 괜히 서둘러 움직이는 손. 병원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그 와중에 남편은 병원 확장 이야기를 꺼냈다. 분원을 내고 장비를 늘리고 인력을 더 뽑겠다는 말이었다. 아직 구조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였다. 숫자만 앞서갔고 사람은 뒤로 밀렸다. 병원을 키우겠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이곳에 있던 시간들이 정리 대상처럼 느껴졌다. 그제야 나는 분명히 알았다. 이건 운영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선언하는 과정이었다. 나와 함께 만든 사람들을 먼저 지우고 내가 쌓아온 관계를 끊어내고 병원의 얼굴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병원을 가지겠다는 말보다 나를 빼겠다는 행동이 훨씬 빠르고 분명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 병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로 책임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원 안이 소란스러워질수록 이상하게도 일은 그대로였다. 행정 결제는 여전히 내 책상 위에 쌓였다. 인허가 관련 메일은 자동처럼 나에게만 왔다. 계약서 수정 요청, 외부 업체 일정 조율, 직원 급여 확인까지 하루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회의에서 남편이 방향을 말하면 실제로 움직이는 건 늘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 마지막 확인은 항상 내 손을 거쳤다.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 병원을 굴리는 구조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누가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지 더 분명해지길 바랐다. 남편은 진료 일정에는 꼼꼼했지만 운영 이야기가 나오면 금방 자리를 비웠다. 서류를 읽는 속도도 숫자를 이해하는 방식도 익숙하지 않아 보였다. 시어머니는 그런 부분엔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건 아들이 앞에 선다는 그림이었다.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 다음 문제였다. 병원에는 오래된 습관들이 있었다. 환자 대응 방식, 직원들 사이의 신호, 급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순서. 그 모든 걸 나는 몸으로 알고 있었다. 누구에게 먼저 전화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미루면 안 되는지도 이미 손에 배어 있었다. 남편이 지시를 내릴수록 직원들은 나를 먼저 바라봤다. 확인받고 싶은 눈빛이었다. 그 시선이 쌓일수록 겉으로는 바뀐 듯 보이던 병원의 중심이 어디인지 더 또렷해졌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 병원은 아직 내 손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주인 행세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병원을 멈추지 않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 사실은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병원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누가 아무리 서두르고 밀어붙여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점점 단정해졌다. 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더 이상 가능성이나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이제는 결정된 일처럼 말했다. 병원은 결국 의사 몫이고 며느리는 도와준 사람일 뿐이라는 말이 반복됐다. 그 말은 병원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다녔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분위기였다. 확신은 소문보다 빨리 퍼졌다. 남편 역시 달라졌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태도가 점점 당연한 얼굴로 바뀌었다. 진료실 밖에서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듯 행동했다. 직원들에게는 방향을 설명했고 외부 사람들에게는 병원을 자기 병원이라 소개했다. 그 말이 입에 붙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이미 병원을 손에 넣었다고 믿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확신은 작은 행동들에서 드러났다. 회의 일정이 내게 공유되지 않는 날이 늘었고 결정이 끝난 뒤에야 결과만 전달됐다. 시어머니는 이제 나를 통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직접 연락했다. 의견을 묻는 말은 사라지고 지시만 남았다. 나는 점점 병원에서 조용한 사람이 되어갔다. 그 침묵을 그들은 수능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서두를 필요도 조심할 이유도 없어 보였다. 그들의 확신은 단단했고 그만큼 무방비해 보였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맞서기보다 그 믿음이 얼마나 깊어질지 지켜볼 시간이었다. 확신이 굳어질수록 무너질 때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릴 테니까.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왔다. 어느 날 회의가 열렸는데 나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일정이 끝난 뒤에야 누군가 슬쩍 알려줬다. 병원 확장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고 인력 재배치와 구조 변경까지 논의됐다는 말이었다. 이미 정리된 내용처럼 전달되는 걸 보며 나는 이들이 더 이상 나를 고려 대상에 두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병원 일에서 한 발 물러나라는 말이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고 아들이 맞는 게 서로 편하다는 식의 말이 이어졌다.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통보였다. 내 의견을 묻는 질문은 없었다. 이미 결정은 끝났고 나는 따라야 할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남편의 태도도 분명해졌다. 내게 상의하던 일들을 직원들과 직접 이야기했고 서류는 사후 보고처럼 흘러왔다. 사인을 요구하는 문서도 있었다. 읽어보니 운영 전반에서 내가 빠지는 구조였다. 설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이제는 역할을 정리할 때라는 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선이 넘어졌다는 걸 알았다. 이건 오해도 의견 차이도 아니었다. 병원을 함께 이야기하던 단계는 이미 지나 있었다. 내가 쌓아온 자리 위에서 나를 밀어내는 작업이 시작된 상태였다. 그제야 나는 멈춰있던 손을 움직이기로 했다. 더 기다리면 이 병원에서 내 이름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해야 할 건 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맞추는 일이었다. 병원의 인허가 서류부터 꺼냈다. 개원 당시 명예, 운영 권한 위임, 대회 계약의 책임자. 하나하나 날짜를 맞춰 정리했다. 그 다음은 인사와 회계였다. 직원 계약, 급여 결제선, 외부 업체와의 협약서까지 모두 같은 이름으로 이어져 있었다. 내 이름이었다. 회의 자리에 그 서류들을 올려놓았다. 설명은 길지 않았다. 누가 병원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병원을 책임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류는 그 질문에 정확히 답하고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따라 움직였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던 얼굴들이 점점 굳어졌다. 그제야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 남편은 말을 잃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연히 쥐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손에 없었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넘기며 몇 번이나 같은 부분을 다시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답처럼 느껴졌다. 병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더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그날 이후 병원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결정을 앞두고 직원들은 다시 나를 찾았다.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예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돌아왔다. 나는 그 변화를 굳이 붙잡지 않았다. 이미 보여줄 건 충분했다. 병원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고 그 구조는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었다.
변화는 빠르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회의에서 이름이 빠졌고 결정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밀려났다. 병원을 자기 것처럼 말하던 태도는 사라지고 대신 상황을 지켜보는 얼굴이 남았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자리가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나는 병원을 움켜쥐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몰아내겠다고 나서지도 않았다. 다만 원래 있던 구조를 그대로 두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역할이 있는 사람이 역할을 맡는 방식이었다. 그 단순한 원칙만으로도 병원은 충분히 굴러갔다. 억지로 바꾸려 했던 쪽이 오히려 설 자리를 잃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병원을 아들에게 주지 못했다. 남편도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앞에 설 수는 없었다. 병원은 결국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의 손에 남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병원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고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대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을 다시 바라봤다. 빼앗은 것도 되찾은 것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 자리였던 곳에 그대로 서 있었을 뿐이었다. 가로채려다 실패한 사람들만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병원은 여전히 바빴고 나는 여전히 할 일이 많았다. 그게 이 이야기의 끝이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당신의 생각이 떠오른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노을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